안녕하십니까, 바운스TV입니다. 오늘은 나이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나이키 하면 그 상표, 이 스워시라 그러나요? 네, 스워시. 그 나이키 모양, 이 신발에 있는 이 모양과 Just Do It. Just do it. 예, 저희가 알고 있고, 나이키는 누가 만들었는지 사실 이런 건 잘 모르는데요. 오늘 세계 최고의 상품 브랜드 나이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최근에 이 나이키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언론에서 회자가 되면서 뜻하지 않은 광고 효과를 누리고 있다면서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올 들어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세계 경제가 급속도로 이제 침체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경제 회복세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이제 그 나이키 로고, 스워시 로고를 인용하면서 본의 아니게 이제 그 나이키 로고가 이제 회자되고 있죠. 네. 그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제 그 앞으로 추세를 설명할 때 영어 알파벳을 이용해 가지고 앞으로 회복세가 뭐 N자형이다, 뭐 네. U자형이다. 보통 L자형이다, L자형이다. U자형이다, 네. V자형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 네. 그러니까 알파벳보다는 나이키 스워시 모양 세대로, 스워시 로고 모양 세대로 나이키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래픽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네. 언론에 많이 회자되고 있죠. 그 본의 아니게 이제 나이키 입장에서는 그 회사 로고의 연상작용으로 이래 가지고 예.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미국에서는 인종차별 문제가 요즘 심각하잖아요. 조지 플로이드 사건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나이키도 거기에 동참해서 오히려 이 국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고요. 예. 최근에 그 플로이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뭐 미국 사회가 좀 분열 조짐도 있고 그러는데, 네. 그 나이키가 이제 그 유명한 슬로건 Just Do It을 Just Do It, 예. 그걸 이제 일단 해보라는 얘기인데 이것을 Don't Do It 앞에다가 이제 붙여가지고 Once for Don't Do It.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이번 기회에는 하지 말자, 인종차별 하지 말자, 이제 그런 그 광고 문구를 내세우면서 또 일각에서는 또 이제 뭐 분열을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작은 목소리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나이키가 뭐 이렇게 사회 이슈에 참여하는 거는 이제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요. 지난 2016년도에도 그 경찰의 이제 흑인에 대한 과잉 진압으로 예. 그 흑인들이 이제 그 폭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미국의 유명한 이제 그 풋볼 선수였던 콜린 캐번이라는 선수가 경기할 때마다 이제 국가가 연주되는데 그 국가에 따른 그 노래를 부르기 전에 무릎을 꿇고 좀 저항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그 펼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선수가 이제 그 다음에 그 자유계약 선수로 이제 풀리는데 그 당시에 이제 2017년도에 어느 구단도 이 사람을 이제 러브콜한 구단이 없기 때문에 거의 뭐 반백수 상황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죠. 그때 나이키에서 이 펄린 그 캐퍼닝이라는 이 선수를 광고 모델로 채택을 합니다. 채택을 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포기는 할 수는 있지만 신념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영혼이 있는 회사네, 나이키가. 이런 문구와 함께 이제 광고를 시작하게 되죠. 네. 그래서 뭐 말 많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 도대체 나이키는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런 광고를 내보내는 거냐, 이런 뭐 신랑스러운 얘기를 뭐 자신의 뭐 트위터에도 올리곤 했는데, 그 일부의 그 사회를 분열시킨다는 불만 어린 그런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람들이 상당한 공감대를 얻으면서 야, 나이키 광고 멋있다, 잘한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이미지 제고를 통한 그 반사 효과를 상당히 많이 얻었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나이키가 이제 사회적 이슈에 참여하는 이런 이유는 뭐 건전하고 건강한 이제 스포츠 정신이 공정한 사회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창업주 그 필라이트의 그 정신이. 창업주가 필라이트예요? 필라이트죠. 예. 그 필라이트의 정신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나이키 하면 마이클 조던이 생각납니다. 농구선수, 전설적인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이 이 나이키의 광고 모델로 해서 벌어들인 돈이 엄청나다면서요? 사실 뭐 상식적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뭐 얼핏 생각해 봐도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죠. 상당히 궁금한 대목인데, 그렇지 않아도 이 궁금증을 풀어줄 그 내용이 최근에 이제 그 미국의 경제 전문지 그 포브스지에서 이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 세계 유력 그 스포츠용품 회사와 운동선수 간의 그 계약 관계에 대한 내용인데, 뭐 주제하다시피
단연 1위는 그 마이클 조던이었죠. 마이클 조던하고 나이키하고 인연을 맺은 것은 이제 1984년인데 네. 그 이후 한 35년 정도에 걸쳐서 나이키가 이제 마이클 조던에게 그 지급한 광고 모델 총액은 네. 대충 얼마 될까요? 우리 개념으로 하면 몇십억. 꽤 오래 했으니까 네. 예를 들면 한 100억? 이 정도면 대박인데. 글쎄요. 그건 너무 이제 그 얕게 잡으신 것 같고 네. 무려 13억 달러에 달합니다. 13억. 얼마예요? 13억 달러면 이제 지금 뭐 환율 1,200원 정도로 네. 계산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1조 6천억 원에 육박하는 돈이죠. 초 단위가 넘어가네. 네. 우리랑 이 시장 자체가 맞습니다. 급이 다르니까요, 사실은. 그 1조 6천억이라고 하면은 네. 이제 천문학적인 예. 숫자인데 그럼 웬간한 기업이죠, 뭐. 네. 그렇습니다. 예. 엄청난 돈을 정말 네. 받아 서로 간에 그래서 또 윈윈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 그 마이클 네. 그 조던도 그렇고 나이키사도 그렇고 음. 둘이 서로 이제 윈윈했다는 이제 평가와 함께 최고의 궁합 아니냐 네. 이런 평가도 얻고 있습니다. 나이키는 뭐 알고 계시겠지만 그 그리스의 승리의 여신 니케잖아요. 니케의 예. 영어식 발음입니다. 이게. 요게 이제 보면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니케 그 여신상이라고 네.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만든 그 요 로고 이 앞에 있는 이 요거는 잘 화면이 잘 안 보이네요. 이거 수시. 네. 근데 이거를 정작 디자인한 그 디자이너는 돈을 못 벌었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부 오해는 있는 것 같고 네. 또 어찌 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나이키 로고가 만들어진 게 네. 1971년도입니다. 1971년도인데 당시 그 나이키는 지금 같은 존재가 아니고 네. 직원이 한 40여 명이 이제 불과한 조그만 이제 회사였었는데 그때 이제 그 블루리본 스포츠라는 그 원래 이름에서 나이키로 이제 개명을 하죠. 바뀌었군요. 네. 개명을 하면서 이제 로고도 이참에 바꿔보자. 그 당시에 이렇게 넉넉한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나이키 본사가 미국 오레곤주 포틀랜드에 그 자리 잡고 있어요. 네. 그 포틀랜드에 있는 한 대학교에 그러니까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한테 대학생한테? 네, 대학생한테 이제 그 로고를 이제 의뢰하게 됩니다. 알바 시켰구나. 알바인 셈이죠. 아니, 대학생이니까요. 네, 뭐 알바인 셈이죠. 직업인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 학생이 당시 그 로고를 만들어주고 받은 대가가 뭐 깜짝 놀라실 정도로 적은 금액인데 네. 35달러입니다. 35달러. 네. 한 5만 원 되나? 지금 돈으로 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물가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35달러를 받았는데 물론 나중에 추후 이제 그 나이키사로부터 이제 보상을 받죠. 네. 71년도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만들었던 예. 그 대학생이 나이키사가 이제 1980년대 상장을 하고 상장 한 3년 후에 그 필라이트 그 창업주로부터 당시 그 상장 주식 500주를 받습니다. 네. 그 500주와 함께 다이아몬드가 박힌 이제 금반지, 의리가 금반지를 있네. 의리가 있어요. 네. 선물을 받죠. 그럼 당시 500주가 지금으로 환산하면 그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 호사가들의 그 말을 빌리면 지금 시세로 따지면 한 100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다. 안 팔았으면 주식을. 그 당시 가격으로. 그 당시 가격으로요? 받은 가격으로. 상당한 대우를 해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처음에 네. 35달러에 불과했지만 나중에 그래도 그 당시 그 형편으로 놓고 볼 때, 나이키 형편으로 볼 때, 그래도 적정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로고 이게 네. 스우시라는 거고요. 또 나이키 하면 니케 이 모양 스우시 말고 네.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Just Do It. Just do it. Just Do It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즉각 실행하라 맞습니다. 이런 걸로 지금도 네. 우리가 많이 회자되고 네. 있는데 Just Do It이라는 이건 슬로건이죠. 슬로건입니다. 슬로건이 나오기까지의 스토리도 있다는 거죠. 슬로건이 나오게 된 스토리도 참 재미있는데 네. 이게 만들어진 것이 아까 이제 나이키 로고는 197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네. 이 슬로건이 만들어진 것은 이제 1988년도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국내에서 이제 서울 올림픽이 열리던 그 해인데 네. 그 댄 와이덴이라는 이제 미국에서 유명한 광고인이 그 나이키를 위한 광고 시안을 만들어 달라는 이제 부탁을 받고 네. 고민을 이제 거듭했죠. 그러니까 동영상까지 다 만들어 놨는데 마지막 시연, 이른바 이제 PT에서 네. 그 참석자들한테 이제 어떤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슬로건이 필요한데 그게 떠오르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문득 그 1970년대에 미국을 공포로 집어넣었던 네. 연쇄살인마
게리 길모어라는 사람의 최후 진술이 떠올랐대요. 그 최후 진술이 뭐냐면 이 사람은 이제 세상 살기 싫다. 그러니까 다 귀찮으니까 빨리 죽고 싶어 했던 사람인데 사형 당시에 이제 사형 집행관이 네. 마지막 최후 진술을 해봐라 그랬더니 다 귀찮으니까 어서 그냥 사형을 집행하라.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Let's do it이라는 Let's do it. 말씀이죠. Let's do it. 집행해. 예, 바로 시작해. 뭐 이런 의미로 한 건데 솔직히 뭐 사형수가 그런 말 한다는 건 좀 건방질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그 광고 제작을 하던 데너 와이덴이라는 사람이 고민하다가 시간을 얻었군요. 예, 레스를 이제 저스트로 바꾸면서 레스 두 it을 갖다 이제 저스트 두 it으로 바꾸고 그것이 이제 슬로건으로 채택되면서 오늘날 세계 최고의 슬로건이라고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그런 그 최고의 슬로건이 이제 세상에 이제 선보이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 Let's do it을 Just do it으로 바꾼 게 신의 한 수였네요. 아, 신의 한 수라고 네. 볼 수 있죠. 네. 그 저스트 두 it이 그 1988년도에 세상이 선보인 이후에 그 스포츠 업계라든지 뭐 네. 다양한 분야에서 미친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그 저스트 두 it이라는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세 단어의 알파벳 수로 네. 따지면 8자밖에 안 되는데 그 단어가 미친 영향력을 볼 때 그 네나 와이덴이라는 그 사람의 그 센스도 참 놀랍고 창발력이 참 대단하다. 뭐 지금은 뭐 아마 저스트 두 it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죠. 그 네. 유명한 이제 슬로건이고 근데 사실 그 저스트 두 it 이 말은 뭐 나이키 슬로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분야에서도 도전의 정신, 어, 삶의 지침. 어울리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은 우리가 모르고 있는 나이키 이야기, 나이키의 이 슬로건과 로고 탄생의 비화, 비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